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월요일 우리 동네 생활 속 사건 사고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경감님, 오늘은 주차 문제에 대한 궁금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궁금증 문자 또 전화 상담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친절한 경감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여러분의 그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도곡지구대 장관승 경감님 모셨습니다. 경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한 3주 만에 뵌 건가요? 2주입니다. 2주인가요? 네. 네네. 그만큼 저 경감님 빨리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뭐 계속 있었겠습니다만 경감님께서는 뭐 잘 지내신 거죠?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표방송 출연하시고 나서 좀 어떠셨는지요? 네. 주변의 반응이 아주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뭐 주변에서 잘 받쳐준다고요? 네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주차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차 문제는 이게 답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주차 갈등이 뭐 큰 사건까지도 뭐 살인 사건까지도 이렇게 부르는 이 일도 다반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이제 그 교차로 주변에 차를 정차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잠시 정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또 다르겠죠. 예, 이제 쉽게 도로교통법에는 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뭐 보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요. 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흰색 실선으로 돼 있는 곳은 주정차가 다 가능한 곳입니다. 네. 근데 흰색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은 주차가 금지돼 있고요. 그죠? 황색 죄송합니다. 네네네. 황색 점선으로 돼 있는 황색 실선으로 돼 있는 곳은 주정차가 다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교차로 전에는 다 황색 실선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주정차 자체가 다 금지돼 있습니다. 네. 실선은 아예 주정차 금지다. 예,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막 주차 또는 네. 정차하고 있으면 다른 차 한 개 차선 자체가 그대로 다 잡아먹혀 있기 때문에 네. 차들이 위로 우회전을 못하니까 빵빵거리고 막 그 과정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막 욕설도 나오고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다 싸움도 일어나고 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교차로에 주차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금지인 예. 거죠. 만약 흰색이면 어떻습니까?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주정차가 다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보니까 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뭐 교차로에 몇 미터 안에는 주정차 금지다 뭐 이런 네.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는 5m 이내인 곳이고요. 네.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뭐 교차로 같은 곳에서는 아예 주정차 자체를 사실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안전지대 뭐 사방으로부터는 10m 이내 버스 정류장 표시가 있는 곳 네. 이런 곳에서 10m 이내 네.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정차는 일부 허용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건 교통 상황에 따라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요. 실제로 횡단보도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주정차를 안 하시는 곳이 많고요. 네.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사실 점선으로 해서 정차까지 허용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버스 이용을 많이 하는데 버스 기사님들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 버스 정류장 앞에 떡하니 그 주정차하고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피해 가려다가 또 뭐 접촉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예. 말이죠. 네. 그 버스 정류장 앞 그 근처에는 10m군요. 이게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화전 앞에도 그 주정차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소방 용수 있는 곳하고요. 네네. 비상 소화 장치 있는 곳 이런 데는 5m 이내는 아예 사실은 주정차를 하게 되면 네.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잠깐 세워두는 건 상관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차는 5분만 경과하면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석에 떠나서 바로 운전하지 못하는 때부터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네. 그걸 주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주차로 보는 예.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정차가 허용돼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네. 잠깐 대놓는 건 상관없겠지 하고 대놓지만 운전석에서 내리거나 뭐 하거나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정차한 게 아니고 주차를 한 게 되기 때문에 바로 네. 이것은
금지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이 좀 헷갈리시는 게 이 그 정차와 주차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5분 이내 세워두면 정차, 5분 이상 세워두면 주차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다른 거죠. 예, 황색 실선으로 돼 있는 건 아예 주차 정차 자체가 금지돼 있고 금지되고요. 예. 네네.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거. 운전자가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네. 시동을 꺼놓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해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는 사실상 주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시동을 그러면 만약 켜두고 뒤에 트렁크에서 뭐 저 짐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운전석에서 내렸기 때문에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바로 주차로 보는 예. 건가요? 아 그렇군요. 차 안에 만약에 시동을 켜놓고 한 3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정차입니까 주차입니까? 근데 옆에 실선이 황색 실선으로 돼 있느냐 네, 네. 점선으로 황색 돼 네. 황색 실선인 곳에서는 잠깐 대놔도 그 주차 위반. 아 주차 위반으로 주정차 보시는군요.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군요. 주차냐 정차냐 이것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요. 실제로 이 불법 주차 민원이 10년 사이에 40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인데 수년째 부동의 민원 1위가 불법 주정차 민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우리 경감님 계시는 도곡지구대 쪽으로도 주차 관련 민원이 엄청나죠. 뭐 주차장 자기 주차장에 다른 차가 세워놨는데 실제로 빼지 않는다. 네.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은 연락처 자체도 없다. 아, 그리고 영업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차를 잘못 대놔서 다른 차를 빼지를 못한다.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자기 주차구역에 다른 차가 대어났다. 네. 뭐 등등 뭐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죠. 112 신고하고 네. 또 야간 심야 시간에는 구청에서도 오히려 경찰에 112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저는 그 이해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연락처를 아예 그 차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보통 두잖아요. 근데 아예 연락처도 없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고요. 네. 전화번호를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자기 전화번호가 아니고 그 와이프 명의의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와이프 휴대전화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전화해도 통화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실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개인 주차장에 연락처도 적혀있지 않은 차량이 며칠째 주차되어 있습니다. 112와 시청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개인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신고 접수를 하더라도 당장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그래도 차량이 이동되지 않으면 그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그동안 저는 우리 집 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고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하나요? 너무 난감하네요.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무단 주차 관련한 그리고 이제 무단 방치된 그 차량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단 방치와 무단 주차는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방치 차량은 그 청취자께서 알아본 것처럼 한 달 정도 있어서 방치 차량으로 해서 구청에서 강제 처리하는 게 있고요. 네. 실제로 개인 사유지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는 경우 네. 바로 경찰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큰 처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처리는 안 하고 연락처를 이제 알아서 전화를 해보고 뭐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때는 네. 실제로 차량에 대한 처리하고 사람에 대한 처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경찰은 이제 행정법상에 보면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네. 대인적 강제 처분 이래 갖고 실제로 운전자가 위반했을 때 운전자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관이고요. 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사람에 대한 예. 그런 어떤 처벌.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구청에서 그 차를 강제로 이제 방치 차량으로 처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요. 네. 경찰은 그곳에 차를 갖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세워놨다. 남의 집인 줄 알고 그렇게 세워놨다라고 그러면 네. 실제로 형법상에 이제 지금 관리인이 있거나 출입 자체를 금지한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네. 되기는 어렵지만 또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네. 못된 장난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방해하고 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처벌할 수 있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희도 그래서 실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 다시는 그곳에 주차해서 다툼이 안 일어난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 이제 경범죄 처벌로 예. 이루어지는군요.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당장 그 약속 시간이 급해서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그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해서 못 나가는 그런 경우로 경찰서에 많이 민원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의외로 많은데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처벌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잘 알고 계신 옛날에 주차장을 막 강제로 막아가지고 차들이 못 나가고 막 이랬던 네, 사건.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막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된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유죄는 나왔는데 벌금 50만 원입니다. 네? 벌금 50만 예. 원이요? 아니 그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건인데 벌금 50만 원이다. 예, 벌금 50만 원. 야, 그러니까 너무 이건 미약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깐 네. 차를 갖다 대서 못 빠지게 하거나 뭐 하는 거 정도 가지고는 실제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기 어렵고요. 네. 일부러 감정을 갖고 네가 여기다 차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난 네 차 못 나가게 할 거야. 딱 가로막고 막 몇 시간 정도 못 나가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실제로 재물손괴죄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범죄 경력 소위 말하는 전과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 차를 못 나가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은 생각할 때 재물손괴 이런 뭔가 부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이 재물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고 이걸 감추어두는 것도 재물손괴라고 하고요. 네. 기타 효용을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그 사람의 차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재물손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시간은 어느 정도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잠깐 뭐 잘못됐다든가 실수로 또는 급해서 잠깐 대놨는데 뭐 바로 이동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고의가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히려는 고의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고의성을 좀 입증을 잘 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입주자가 아닌데도 다른 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주차하는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네. 사실은 주차장이 저희가 적다 보니까요. 네. 이제 차를 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영 주차장 이용하면 되거든요. 네. 그 주차비 조금 아끼려고 저기 앞에 보이니까 저쪽에 잠깐 대놓으면 되지 않을까? 잠깐인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 한잔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잠깐이 막 몇십 분씩 그렇죠. 그래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기 거주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차를 대지도 주차를 하지도 못하고 네. 주차장에 있는 차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유, 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셨죠, 경감님? 예. 네. 자, 반짝 퀴즈 드립니다. 자, 오늘도 잘 들어보시고요.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차를 정지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내려 옆 건물에 잠시 다녀온 경우 5분을 넘지 않았다면 정차일까요? 주차일까요? 자, 정차일까요? 주차일까요? 1번은 정차, 2번은 주차입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감님과 제가 이제 그 정차와 주차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고 이럴 경우는 정차고 이럴 경우는 주차로 본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힌트를 주신다면요. 바로 차가 이동할 수 있느냐 차량이. 예. 네. 그게 힌트입니다. 바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느냐. 예. 네.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에서 내렸으니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죠. 네. 1번은 정차, 2번은 주차입니다. 네. 자, 벌써부터 오답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심각하게 힌트를 드렸는데. 네. 자, 오늘
상담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2부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개인 주차장에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은 채 며칠째 주차가 돼 있다. 그런 말씀 사연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개인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강제 견인이 불가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제 왜 그럴까요? 사유지기 때문에 주차 네. 위반이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경찰이 나가서 그래서 막 연락처에 통화 이거 빨리 빼라 뭐해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이제 연락처도 본인들이 이제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사유지인데라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사유지는 예. 강제 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예. 악용하는 분들이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말씀이시군요. 도로교통법상에 도로에는 사유지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다든가 하는 네. 행위는 그 사람을 처벌하면서 실제로 행위를 강제 이제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네.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도 있지만 실 위험 발생 방지를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통행이 안 되거나 뭐 했을 때는 범죄가 됐을 때는 그것을 경찰이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막 외제 차량들 고급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때 이것을 그 과정에서 만일 뭐 파손이 차가 있었다? 파손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네. 그 책임을 그 담당 경찰관이나 해당 기관에서 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요? 조심스럽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차를 어떻게 내보내야 됩니까? 연락도 안 되고 이 문자 지금 그대로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변수가 아니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주차장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네. 일반 아까도 말씀하신 거는 단독주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만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조물 침입죄로 의율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다세대나 빌라 소위 말하는 다가구 주택 그 주차장에 차를 섰을 때 그게 이제 건조물 침입죄까지 예.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안쪽까지는 실제로 건조물 침입죄로 인정이 돼서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판례가 있나요? 예,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람을 처벌은 가능한데 네. 경찰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대인적 처분을 하는 것,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네. 이건 압수나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일 때는 가능하지만 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럴 때는 이제 그분과 상의를 해서 네. 이제 개인 레카 같은 걸 불러서 그런데 사실 고급 승용차를 그쪽에 대놓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네. 방치된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구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네. 그곳에 있는 차량을 갖다 방치 차량으로 처리해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네. 뭐 강제로 이동 조치를 하는 경우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봐야지 그거 하나만 딱 보고 네. 지금 며칠째다 이럴 때 다른 차들의 영향이 얼마나 가는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8483번님이 그게 웃기는 법이네요. 땅 주인이 피해를 보는데도 현실성 없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속만 태웁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대식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은 주차 매너를 지킵시다. 범칙금이 아니라 교통안전교육 이수받는 시스템으로 갑시다. 남들에게 피해주는 장기 불법 주차의 경우는요. 이렇게 또 속상한 그런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말이죠. 뭐 그 기능 시험이라든가 도로주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차와 관련된 이 뭔가 시험을 좀 강화하는 건 어떨까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건 경감님은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도로에 차대는 것도 주차 금지 구역인 거 모르고 차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의 양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운전자의 어떤 양심과 배려 이런 게 중요한데 말이죠. 자, 주정차 관련한 상담 보내실 곳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퀴즈 한번 더 드릴까요? 반짝 퀴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차를 정지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내려 옆 건물에 잠시 다녀온 경우 5분을 넘지 않았다. 이거 정차일까요? 주차일까요? 1번 정차, 2번 주차.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오늘 지금 퀴즈 정답과 오답이 분분합니다. 경감님. 8699번님이요. 이건 주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3956번님이 1번 정차죠. 좋은 정보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0707번님 철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주차 이러셨고 2700번님은 1번 정차입니다. 아우 정말 전화번호 없으면 답답하더라고요. 이러시면서 네,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정차와 주차 조금 혼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퀴즈 정답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친절한 경감님 오늘 주차 관련한 대한민국 주차 전쟁 해결책은 없나 장관승 도곡지구대 경감님 모시고 친절한 경감님으로 여러분의 주차 문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현맘님께서 길가 모퉁이나 횡단보도에 주차하시면 유모차 이거 지나가기 힘듭니다. 운전자분들 정말 매너 좀 지켜주세요. 우리 서현맘님. 네, 저희 애청자신데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횡단보도 같은데 유모차 위험하잖아요. 예. 잘 지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차들을 세워놓고 있으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횡단보도는 세우는 것 자체가 바로 주차 위반 바로 되고요. 그게 불법이죠. 예. 네. 주차 위반이 아니더라도 보행자 통행 의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모퉁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6470번님은 종종 보면 아파트의 주차를 정확히 하지 않으시고 넓게 세우셔서 한 개 차로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도 주차 잘하도록 늘 연습하고 있는데 네, 좀 잘 좀 지켜주세요.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애매하게 바퀴 살짝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한 주차 차선은 아주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그는 참 양심에 따라 양심이죠. 양심으로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양심으로 봐야죠. 네. 간혹 SNS에 이제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잘못됐네. 내가 주차를 잘못했네. 그러면 다시 좀 시간이 지금 없더라도 다시 주차를 바르게 하시는 그런 매너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925번님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도로처럼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 고쳐주세요. 정말 화납니다.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차 관련 상담 네, 해드리고 있는데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경감님 핸드폰을 좀 써주시고요. 네, 전화 연결. 자, 어떤 분이 어떤 문제로 전화를 주셨는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돈해동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그러니까 성함은 밝히지 않으셔도 되는데 돈해동님이라고 할까요? 네, 돈해동으로 하라고 네, 하죠. 그렇게 PD가 시켰군요. 네. 자, 일단 말씀하시죠. 네. 그 병원에 잠시 업무차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병원의 그 주차장이 좀 협소한 곳이에요. 네. 그리고 병원 바로 앞에는 편도 1차선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네. 여기 이제 한시 그 신호등도 바로 그 사거리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히는 구역이다 보니까 네. 병원에 방문을 하면은 잠깐 업무차나 이렇게 짧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면 주차요원이 한번 여쭤보고 네. 그다음에 말을 하면은 잠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어요. 네. 근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항상 장애인 차량이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그쪽으로 이렇게 잠깐 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차 요원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장애인 구역에 차를 주차하셨군요. 네네. 네. 그랬는데 아마 일반 이렇게 다른 환자분들이겠죠? 네.
그 분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공익제보 어플로 아, 네, 이걸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과태료가 날라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담당 그 공무원이 무슨 어르신과 뭐 이런 곳이었는데 네. 예, 전화를 하니까 예, 뭐 방법이 없다라고 하셔. 아, 방법이 없다. 아, 그러니까 우리 돈해동님은 주차요원의 말을 듣고 그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했고, 그런데 이제 네네. 공익 신고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왔고, 억울해서 이제 담당 그 병원에 전화 연결하셨고, 네, 그런 상황이시군요. 네, 근데 그 차키도 이렇게 맡기거든요. 네. 맡겼거든요. 근데 그 원래는 이 장애인 구역에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라도 장애인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감님 네. 어떻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제가 조치를 해야 되는지 너무 억울해서. 네. 이제 우리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 위반이 아니고요. 실제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따로. 네. 그래서 그쪽에 주차를 할 때는 그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주차를 안 해야 될 곳에 한 것으로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요. 주차 위반하고는 다른 법률로 지금 예. 이거를 강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에 관한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관공서를 통해서는 구제 방법이 없고요. 네. 병원에 그분이 그렇게 안내했다는 것만 있다면 네. 병원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아서 병원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병원을 통해서요. 병원에 전화를 해보신 거죠? 아, 병원에는 아직 안 해봤어요. 아, 병원에 직접 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원에 그럼 어떻게 제가 전화를 해봐야 될까요? 문의를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안내하는 그렇죠.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아, 이게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을 하고 했는데 네. 훨씬 지난 다음에 공익제보를 해가지고 예, 영상도 지금 다 삭제가 되고. 그러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데요. 이것은 주차 위반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에 관한 법률이고 그리고 구획선에 이미 장애인 외에는 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돈해동님, 네네. 네, 그 구제 방법이 없다고 이제 경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병원 측에 조금 방문을 하셔서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좀 처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병원에 문의를 해서 네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무원 그렇죠, 그렇죠. 해봐야 네, 된다는 말이에요. 네네.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렇게 좀 상황을 좀 정리해 보시고, 네, 또 연락을 저희에게 좀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 뭐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참작을 하는 건가요? 실제로 계속 말씀드린 주차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더라도 그 관공서를 통해서는 구제 절차는 없습니다. 네네. 병원을 통해서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병원을 통해서 하라는 게. 그 법률에는 주차를 하면 장애인 구역에는 장애인이나 장애인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는 구제 방법이 없고요. 다만 네. 그곳에 주차라는 그 안내 요원이 네. 안내에 따라 주차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가 안내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해서 병원을 통해서 구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돈해동님, 네, 네. 이해가 되셨는지요? 예. 네, 일단 병원으로 한번 연락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사실 이렇게 대리 주차를 맡길 때 말이죠. 이런 경우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군요, 경감님. 근데 이분은 대리 주차를 맡긴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본인이 저쪽에 직접 주차를 하신 해라. 건데. 이렇게 직접 주차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대리 주차를 맡기게 되면 주차 위반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고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근거를
대리 주차를 하게 되면 보통 그렇죠. 발렛비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근거로 해서 요청하면 이제 업체에서는 다 사실은 변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경우 장애인 구역으로 좀 주차 요원이 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쪽으로 안내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좀 주차 구역에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 다른 전화를 한 통 더 받아볼까요? 아니에요? 네. 3983호님이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이 있는데 가끔 전기차들이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충전하는 척 주차를 해서 진짜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들의 피해를 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전기차 충전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아파트에 좀 전기차 충전 충전소가 좀 협소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지금 보니까 충전하는 척 주차를 했다. 이거는 이제 양심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통해서 네. 요청하시면 관리소무소에서 연락을 합니다. 입주자의 경우에. 네네. 이런 경우로 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처벌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의 다세대 주택 관리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관리하는 주택 1층에 처음 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았는데도 1시간 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남의 건물에 주차하고 연락도 없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제 대법원 판례 번호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잠시만요. 네. 대법원 판례에 판례 번호를 하나 이런 보면 경우가 있군요. 네. 실제로 이제 이건 아파트의 경우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른 차량들은 이런 데 주차하지 않기로 네. 내부에서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라 그러죠. 예, 그렇죠. 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데 2021년 1월 14일 판례입니다. 2017도에 21323 판례인데요.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외부 주차를 금지한다. 아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내부에 이제 본인들이 입주민들이랑 약정을 해놓고 네. 또는 그 외부에 그런 표시가 돼 있다면 네.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로 그래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 건조물 침입죄다. 예, 주거는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간 건 네. 아니지만 주차장은 건조물이기 때문에요.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조물 침입죄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1시간 정도면 사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 그 정도로요? 예, 제가 뭐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사례를 봐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시간이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침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만일 이렇게 한 게 시간이 막 한 7시간, 8시간 이상씩 이렇게 됐다면 네. 그것은 당연히 우리 검사님들도 기소를 해서 네. 법원에서 벌금 사실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벌금형을 아이고, 받더라도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1시간 정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예, 갈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하셨을 때는 네. 이 고소 사건을 보고 담당 경찰관이 이것을 경범죄로 돌려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네. 경감님의 그 지구대에도 이런 경우로 이 건조물 침입죄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건조물 침입죄로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아,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요. 네. 다세대 주택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경범죄로 이제 처벌한 적은 있습니다. 경범죄로요? 예. 아, 그래서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네. 그래서 그걸 장난으로 볼 거냐.
그래서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정도면 네. 실제로 형사처벌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 입증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예,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주차만 잘못했는데도 상당히 좀 처벌 자체가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제 처벌은 실제로 형사처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주차 한번 잘못한 것으로 무조건 형사 입건하는 경우가 참 경찰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찰에서 좀 차를 빼달라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네. 현장에서 사유지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나가서 그렇게 전화했을 때 네. 바로 전화 받고 차량을 이동시켜 주시고 뭐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실제로 계도 조치하는 개념을 여기다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 오랜 시간 동안 막 차를 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그건 경찰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내가 어딜 나가야 되는지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이 사람 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경찰에서 그런 사건은 출동 나가서요. 네. 실제로 운전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실제로 출동 나가 차적조회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연락처까지 확인해서 네. 차를 빼라 빨리.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처 앞에 표시해 주세요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도 막 화를 내거든요. 그게 화낼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막아놓는 자체가 사실은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네. 처벌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주차 관련 상담, 네. 장관승 도곡지구대 경감님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서울에 사는 남자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서울에 사시는 분이겠죠. 네. 어떻게 성씨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입니다. 네. 김 씨요. 아, 김 선생님. 네, 서울의 네. 김 선생님.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습니까? 집 앞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딱 두 개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하나는 제가 되고 하나는 이제 누나가 되는데, 네. 네, 구청에 신고하고 원래 이렇게 납입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매번 이제 내는데 그렇죠. 제 자리랑 누나 자리 이제 누나 자리는 거의 이제 잘 안 되는데 제 자리에 꼭 누군가 돼요. 아, 이거 네. 해놓고 네.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예, 그래서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은 신고해서 딱지는 끊는데 네. 그 후로 계속 그 제자리에 되고 음. 3개월째 지금 제자리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청에 전화해서 다시 한번 이거 견인을 못 해가냐 네. 물어보니까는 거기 언덕 쪽이라서 견인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 네, 이제 좀- 신고를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네. 언덕이라 견인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은 주차를 어디에 하세요? 지금 옆에 그 구청에서 라인 어디에다가 거기를 일단 대라고는 하는데 네. 제가 되는 곳이 거기도 다른 사람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는 그 사람 아. 전화 오면은 차를 또 이동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경감님 어떻습니까? 이 경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에 타 차량이 네. 주차를 이렇게 3개월째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까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요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네. 주차장법에 의해서 구획선을 거서 이제 돈을 받고 구청에서 거기다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주차장법이다. 네.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면 또는 다른 차가 주차를 했으면 이제 범칙금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네. 이동 주차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우리 김씨 선생님께서 네. 다른 구역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이용하고도 돈을 받지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내가 받는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주차를 못하니까 이걸 제대로 지정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김 선생님. 예, 네, 어떻게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예, 도움됐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구청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가서 이제 확인해 봐야죠. 네, 그 좀 확실하게 거주자 우선 주차 이것도 사실은 그 추첨을 해서 이렇게 되신 거죠? 예, 추첨을 해서 6개월인가 1년 가까이 기다려서 이제 받은 거거든요. 네, 상당히 어렵게 주차 구역을 확보하셨는데 지금 당당히 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구청에서도 좀 일정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하나만 예. 말씀. 네. 우리 선생님께서 그 견인 그 말씀을 하실 때요, 김씨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견인 조치를 해서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지정을 하게 해달라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 주차 관련해서 장관승 우리 도곡지구대 경감님과 함께 전화도 받아보고 또 문자 상담도 해드렸는데 어렵네요. 이 주차 공간은 작고 네. 차량들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반짝 퀴즈. 차를 정지한 상태로 운전석에 내려서 옆 건물에 잠시 다녀온 경우 5분을 넘지 않았다면 이거 정차일까요? 주차일까요? 1번 정차, 2번 주차. 자, 우리 경감님 정답은요? 자, 물을 드셨군요. 죄송합니다. 정답은요? 주차입니다. 2번 주차입니다. 네, 요거는 5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운전석에 내렸고 옆 건물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건 주차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어서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면 정차. 이탈했으면 주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대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오늘 당첨자 명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경감님, 장관승 경감님과 주차 문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감님.